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그를 막기 위해 맞춤형 수비 전술을 들고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막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의 발끝에서 시작된 어시스트로 인해 우리는 토트넘에게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합니다.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막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맨시티의 홀란드보다 손흥민을 더 높이 평가하며 그는 지금보다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브랜트포드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2개의 결정적인 어시스트로 토트넘은 3대1로 승리를 거두며 연패를 끊어냈고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최고 평점을 받으며 경기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브랜트포드의 토마스 프랑크 감독은 손흥민을 막지 못한 이유와 맨시티의 홀란드보다 손흥민을 상대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 발언이 영국 현지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브랜트포드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결정적인 어시스트로 토트넘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지만 이날 경기가 있기 전 손흥민을 향한 일부 매체와 현지 팬들의 비난에 대해서 레전드 수비수 게리 네빌은 날선 비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에버턴전에서 멀티골을 넣고도 이후 몇 경기에서 부진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흥민을 비난하는 건 터무니없습니다. 일부 매체들과 팬들이 그를 역대 최악의 주장으로 평가했다는데 그건 정말로 모욕적입니다. 손흥민이 어떻게 토트넘의 최악의 주장일 수 있죠?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선수고 경기장에서 자신감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실력으로 매 순간 그의 기량을 증명해내고 있는 선수이며 이러한 선수는 보기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손흥민이 현재 토트넘에서 맡고 있는 주장직을 예를 들면 비카리오에게 넘겨야 한다는 루머에 대해서도 게리 네빌은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건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손흥민처럼 팀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선수를 두고 주장직을 교체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손흥민은 언제나 팀을 이끌고 그라운드에서 본보기가 되는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만 봐도 2개의 결정적인 어시스트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런 선수를 비판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일부 손흥민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경기와 선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플레이를 걱정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이번 브랜트포드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출전한 선수들 중 가장 많은 7번의 기회를 만들어내며 최다 기회 창출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85%의 정확한 패스를 성공시키며 경기 평점 9점을 받으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실력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경기력으로 증명해냈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손흥민이 이날 단 한 번의 슈팅만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슈팅은 정확히 골문을 향하며 슈팅 정확도 100%를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맨시티의 케빈 더브라위너처럼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지만 토트넘의 팀원들 역시 손흥민이 보여준 이타적인 패스처럼 그의 득점을 돕기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시즌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의 패스 능력도 뛰어나지만 그보다 더 돋보이는 건 그의 놀라운 득점력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을 비난할 거리를 억지로 찾으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를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건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마스 프랑크 감독은 손흥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이번 토트넘전에서 패배한 뒤 많은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관심을 둔 건 토트넘의 손흥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전에도 손흥민을 봉쇄하기 위한 맞춤형 수비 전술을 준비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손흥민을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왜 손흥민을 쉽게 제어하지 못하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와 같은 유형의 공격수였다면 우리는 그를 훨씬 쉽게 봉쇄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엘링 홀란드가 뛰어난 공격수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겠죠. 그러나 홀란드는 질 좋은 패스가 주어졌을 때만 빛을 발하는 선수입니다. 그가 맨시티의 뛰어난 미드필더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의 행운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 그런 패스가 부족할 때 홀란드의 경기력은 기복이 심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정반대 유형의 공격수입니다. 우리 모두는 손흥민이 뛰어난 득점력을 자랑하는 선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손흥민은 맨시티처럼 좋은 패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맨시티의 미드필더진으로부터 그런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면 그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골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실망만 하고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보았듯 그는 언제든지 위협적인 공격수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이런 이유로 엘링 홀란드보다 손흥민을 막는 것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우리는 손흥민을 봉쇄하려고 두세 명의 수비수를 붙였지만 손흥민이 보여준 뛰어난 패스력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득점만을 노리는 선수가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 언제든지 자신을 변화시키는 손흥민을 막는 건 여전히 우리의 숙제로 남을 것입니다. 토마스 프랑크 감독은 이 같은 말을 해주었고 이와 관련된 실시간 해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맨시티의 홀란드와 손흥민을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말했듯이 홀란드는 좋은 패스 없이는 제 실력을 발휘하기 힘든 선수입니다. 반면 손흥민은 스스로 기회를 창출해내는 완벽한 공격수죠. 하지만 손흥민이 제대로 된 패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이번 시즌 손흥민에게 전달된 키패스는 팀 내에서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자력으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를 비난하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손흥민은 이번 시즌 패스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도 브렌트포드전에서 7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고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경기 평점 9점을 받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를 계속 비판하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맨시티 같은 팀이 손흥민을 빼앗아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맨시티의 미드필더진이 제공하는 질 좋은 패스를 손흥민이 받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가 얼마나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할지, 맨시티에서 얼마나 더 빛날지 뻔히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손흥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토트넘과의 재계약을 미루고 맨시티로 떠날 것이 분명합니다. 손흥민을 잃은 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이 바로 그를 지지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케빈 데브라위너가 한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내가 정말로 함께 뛰어보고 싶은 선수 중 하나다. 그의 움직임과 득점력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가 할 정도로 손흥민의 능력은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받는 대우를 보면 정말 불합리합니다. 최근 기사에서 손흥민이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패스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팀의 에이스로서 활약하고 있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팬들은 그를 비난하기까지 하니 손흥민이 정말로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맨시티에 온다면 케빈 데브라위너처럼 월드클래스 미드필더들과 함께 뛰면서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선 그를 제대로 지원할 팀과 동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불합리한 대우를 떠나 손흥민이 맨시티에서 진정한 성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